점프 투 파이썬 3장 프로그램의 구조를 쌓는다 제어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이 뭐냐면은 크게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든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건문과 반복문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거를 처리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이제 택시를 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간다. 이런 상황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해야 될 때 이런 상황들을 처리하는 것을 이제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순서도라는 건데 어떤 사실이 이제 참일 때와 거짓일 때를 나눠서 이런 논리 회로를 좀 그려볼 수가 있겠죠.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간다. 이거를 좀 이런 논리 회로로 그려보면 시작을 해서 돈이 있는가를 만나서 돈이 있으면 참이니까 참 쪽으로 가서 택시를 탄다를 선택하고 돈이 없으면 거짓이니까 걸어간다를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흔하게 쓰는 개념이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프로그래밍을 블록 코딩으로 처음 접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뭐 스크래치나 엔트리에서는 무언가를 클릭해서 시작했을 때 머니가 있다고 true라고 정해주면 만약 머니가 true라면 택시를 타고 가라 아니면 걸어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키독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f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왜 필요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간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파이썬으로 표현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도로 그려보면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파이썬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VS 코드 항상 쓰는 이 환경으로 들어오셔서 챕터 3를 나갑니다. 여기에 파일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키독스의 기본 if 구문을 가져와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복 설명드렸다시피 아이들 창이나 이런 레펠 창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꺽쇠가 있고 요거는 지워주시면 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money는 true라고 일단 설정을 해놓은 거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자료형 true false 자료형을 일단 money라는 변수 안에 넣어준 거고요. if가 이제 이번에 오늘 배울 조건문이고요. money가 들어가 있는데 이 money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실행하는 코드가 달라지는 그런 구문이 이제 if문입니다. if money가 현재 true죠. 그렇기 때문에 print 택시를 타고 가라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money가 거짓일 때 else 쪽 아래에 있는 걸어가라 라는 구문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형태가 조건문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라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oney가 true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money가 없을 때 money가 false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false니까 if문에서 false를 만나면 else 쪽에 있는 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false이기 때문에 else를 만나서 걸어가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순서도로 보는 게 더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 구조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조건을 걸고 뭐일 때 어떻게 하고 뭐일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if문의 기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if 뒤에 이 조건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true 혹은 false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문을 여기 써주고요. 이게 참일 때 실행할 거 이게 참 그리고 거짓일 때 실행할 거는 이렇게 거짓 이렇게 인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여쓰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if 아래쪽에 한 칸 들여써진 이 뭉탱이는 참일 때 실행할 거 아래쪽 else 뒤에 있는 건 거짓일 때 실행할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들여쓰기 말씀드렸는데 이 들여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탭을 누르면 한 칸 들여쓰기가 되는데요. 혹은 뭐 띄어쓰기 4개 스페이스 4번을 탁탁탁탁 치면은 그렇게도 띄어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안 맞으면 오류가 납니다.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들여쓰기를 막 강제하는 언어는 잘 없는데 파이썬 언어는 특이하게 들여쓰기를 굉장히 강제를 하고 그걸 맞춰야지만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 구문을 한번 실행을 해봐서 어떻게 오류가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벌써 이렇게 밑줄이 생겼죠. 이게 어떤 거냐면 실행을 해봤을 때
일단 오류가 났는데 인덴테이션 에러, 인덴트가 들어가 있다 라고 지금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머니는 true고 if 머니를 만나서 true일 때는 이 들여쓰기 안쪽의 구문을 실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냥 들여쓰기가 끝난 거는 일반 코드예요. 즉 if문과 관계없이 이제 진행되는 코드인데 갑자기 이제 들여쓰기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맞추려면 탭을 써서 줄을 다 안쪽으로 한 줄씩 이제 인덴트를 먹여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통일하면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라가 모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둘 다 들여쓰기를 풀어도 돼요. 근데 풀면 의미가 달라지는 게, 이걸 풀게 되면 똑같이 택시를 타고 가라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조건문은 여기까지만 조건문이 되고요. 아래쪽은 이 조건문의 뭐 true, false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쭉 실행되는 일반적인 코드 흐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true를 false로 바꾸면 타고 가라는 이 true, false와 관계없이, 지금 머니가 false여서 사실 이 구문이 실행이 안 됐는데 그 아래쪽 거는 이 true, false랑 관계없는 그냥 프린트 문인 거죠. 그래서 타고 가라는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인덴트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덴트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엄청 싸우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자들이 싸우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개발자들 왜 코드 빈칸 때문에 싸우지? 라는 게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습관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코드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띄어쓰기를 할지 탭을 쓸지 이게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탭으로 이렇게 탭 키를 눌러서 이렇게 딱 들여쓰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 띄어쓰기로 하나 둘 셋 네 칸을 띄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은데 이거에 대한 좀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띄어쓰기를 해야 되니 뭐 탭을 눌러야 되니,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탁이냐 이게 탭이죠. 탁탁탁탁이냐 이거는 이제 띄어쓰기 4개고, 요 습관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 뭐 프로젝트 그 회사 그 주변 사람들이 쓰는 거에 맞추면 좋겠죠. 근데 이게 안 맞으면 되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결국에는 들여쓰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것도 안 되겠죠. 이렇게 탭 하나 더 들여쓰는 것도 안 되고 딱 맞춰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들였으면 안 됩니다. 왜냐? 정확하게 이렇게 한 탭씩 돼가지고 줄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오류가 납니다. 네, 이거 스페이스바로 하는 게 좋을까? 탭으로 하는 게 좋을까?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나오죠. 콜론을 잊지 말자. 네, 콜론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어떤 조건 true, false가 되는 조건을 적어주고 이 콜론을 빼먹으면 또 조건문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콜론을 쓰는 거를 까먹지 않으면은 네, 요거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조건문이란 무엇인가? 네, 조건문은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아까 봤기 때문에 네, money가 true면은 if money를 했을 때 그 if 아래쪽에 한 칸 들여쓰기 된 구문들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그래서 이 조건 if money 쪽에 이 money 부분에 어떠한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즉 true, false가 될 수 있는 조건. 그런 거는 보통 이제 비교 연산자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가져오면 뭐 자료형에도 true, false의 속성이 있는데 네, 그걸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 연산자, 뭐 크다, 작다 이런 거 있죠. 이런 표현들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이건 아마 뭐 수학을 배우셨으면 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부등호라고도 하죠. 이렇게 부등호, 예를 들어 1하고 2가 있으면 이제 이게 2가 1보다 크니? 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참이면 true가 나오고 거짓이면 false가 나오는데 요거는 true죠. 네, 이건 반대죠. x가 y보다 크다 이런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호 2개. 그 등호가 같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넣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등호 2개여야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으면 1이 2랑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등호 2개.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같은지를 보려면 등호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써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1이 2랑 같지 않죠. 그래서 이게 false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나 비교 연산을 통해서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원래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1이 2랑 같지 않다.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느낌표하고 등호로 표현합니다. 왜냐면 이런 기호가 없잖아요, 키보드에. 그래서
1은 2랑 같지 않다라는 거를 느낌표 등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같지 않으니까 이게 전체는 true죠. true고 네,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등호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먼저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등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등호를 써서 예를 들어 1, 1이면은 이거는 등호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true가 되겠죠. 네, 이렇게 비교 연산을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실전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예제를 하나 해보면 네, x는 3, y는 2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네, 3이 2보다 크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바꾸면 당연히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 등호 이런 걸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true, false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지 않다. 네, 같지 않다 한번 써보면 느낌표 등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느낌표 등호는 같지 않다의 표현인데 이 두 개가 같나요? 같지 않나요? 네, 같지 않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더 실전적인 예제, 그냥 뭐 간단한 예제를 해봤는데 이제 실제 상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3,000원 이상의 돈이 있다면 택시를 타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라 라는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탭 맞추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탭을 맞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머니가 2,000원입니다. 그리고 머니가 만약에 3,000원 이상이면 택시를 타고 아니면 걸어가라 라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2,000원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 구문이 false가 나오죠.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거짓일 때는 어떤 게 실행될까요? 얘는 실행 안 되고 else 뒤에 있는 이것만 실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걸어가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and, or, not이 있습니다.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로 볼까요? 바로 네, 예제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이렇게 돼요. 돈이 3,000원 이상 있거나 아니면 카드가 있다. 카드가 뭐 신용카드 이러면은 택시를 탈 수 있죠. 그래서 3,000원 이상이거나 카드가 있다면 택시를 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라. 이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구문이 되겠고요. 네, 머니가 먼저 2,000원이에요. 근데 이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현금 안 쓰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건식 봤을 때 if 만약에 머니가 3,000원 이상이 일단 여기는 false가 나왔어요. 근데 or 카드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카드는 true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false인데 이거는 true니까 or 조건이면은 그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죠. 그래서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라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네, 택시를 타고 가라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or나 and 이런 조건 있죠. 이 조건을 여기서 조건문 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or가 있고 and가 있고 not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or는 x와 y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and는 x와 y 모두 참이어야 참이다. 네, not은 x가 거짓이면 참이다. 이거는 그냥 여기 x의 반대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t이 붙으면 x가 뭐든지 간에 반대로 뒤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r는 살펴봤으니까 and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and면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참입니다. 그렇다는 건 2,000원이면 이거는 false고 카드가 있으니까 true인데 하나라도 거짓이니까 얘는 걸어가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and면 걸어가라가 나오고 그리고 그 not을 또 한번 써보면 not car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ard는 true예요. 근데 not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뒤집어집니다. 즉 true가 뒤집어져서 이게 전체가 false가 돼서 실행을 해보면 걸어가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false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그 not이나 and, or를 써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보통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진리표라고 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 참이고 뭐 참 거짓이면 거짓, 이런 거 진리표 같은 걸로 그려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AND 조건일 때 이거가 참이면 참이고 하면서 모든 케이스를 쫙 나열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외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것만 알고 생각해도 좋겠죠. OR는 둘 중 하나, AND는 둘 다, 그리고 not은 반대. 이것만 기억하셔도 그냥 다 논리적인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in, not in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잘 없는데, 여기서는 in이 정말 직관적으로 그 어떤 여러 개 있는 것 중 안에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나 튜플, 문자열도 여러 가지 캐릭터, 즉 각 글자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튜플, 문자열 중에 이 x가 포함되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true,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not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자, 그러면 1이 in 리스트가 있어요, 뒤에. 그러면 이 리스트 안에 1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true가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not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니? 라고 반대로, 한번 반대로 돌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구하고 반대로 뒤집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원래는 true인데 not이 붙어 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not이 붙으면 그게 뒤집어진다. 네,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 네, 두고두고 복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튜플, 문자열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튜플, 문자열 하나씩만 보면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튜플도 똑같죠. 튜플도 리스트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변형만 안 된다의 차이뿐이지. A가 여기에 있니? 라고 하면 여기 들어있죠. 그러면 당연히 실행했을 때 true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어떨까요? J가 파이썬에 있니? 라고 했을 때 이 J라는 글자는 여기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not이 있죠.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면 true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타님, 파이썬에서 쌍따옴표는 공백 반영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닙니다. 공백이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약간 이런 거죠. 자, 그럼 P가 파이썬에 있니? 하면 맞죠? true죠. 근데 공백을 하나 넣어볼게요. 공백을 하나 넣어보면 P 띄워쓰기가 있니? 라고 하면 false가 나옵니다. 왜냐? 이 공백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쌍따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따옴표도 해보면 네, false가 나오죠. 즉 공백도 반영이 됩니다. 공백을 지우면 P는 포함되어 있는데 네, P 띄어쓰기 공백까지 포함된 요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게 true가 되려면 띄어쓰기를 하나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true가 나오죠. 왜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걸 응용해서 실제 좀 상황을 만들어 보면, 만약에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없으면 걸어가라를 in 조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켓, 주머니에 뭐 페이퍼, 셀폰, 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포켓이라는 리스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리스트 안에 머니가 있어? 라고 in으로 찾아보면 있으니까 여기 머니가 있죠. 그러면 이 전체 조건이 true가 됩니다. true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택시를 타고 가라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n을 이용해서 true, false를 찾는 조건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문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설정하고 싶다면 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굳이 뭔가를 출력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비워두면 어떻게 되냐? 오류가 납니다. if 문을 썼는데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오류가 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일 때 pass라는 걸 써줍니다. pass라는 그 예약어라고 이제 이미 정해진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pass를 쓰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이 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실행해보면 오류가 없고 그냥 패스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반대로 not을 붙여서 이게 false가 나오면 네, 그대로 이 걸어가라가 나오죠. 즉 true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pass라는 키워드가 있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판단하는 elif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조건이 걸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가고,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카드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가고, 돈도 없고 카드도 없으면 걸어가라. 네, 이런 조건들이 막 여러 개 걸릴 수가 있겠죠. 이런 구문이 있을 때 이거를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머니에는 페이퍼와 셀폰이 이제 리스트 안에 들어있고, 카드는 true예요. 자, 그러면은 if 머니가 포켓 안에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포켓 안에 지금 머니가 없죠? 그래서 false가 나오는데, 여기 그러면 이 else 이게 false일 때 실행할 구문이죠. 이 안에 지금 if else가 또 있어요. 왜냐면 이 조건을 한 번 더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 여기로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카드가 true이기 때문에 카드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가라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그 카드마저 없으면 걸어가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조건이 걸린 경우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면 택시를 타고 가라가 잘 나오죠. 근데 이거를 좀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산만한 느낌이 들죠. 여기 굉장히 막 if else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줄여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else하고 또 다른 조건을 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eli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elif로 줄여서 검사를 하고, else는 다시 또 else로 쓰고, 네,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if money를 검사해서 이게 거짓이더라도 한 번 더 다른 조건을 elif라는 것 뒤에 이제 이걸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 조건을 elif라는 걸 한 번 더 검사해서 true면 이렇게 하고 false면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여러 개를 구분지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else if를 줄여서 elif라고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파이썬 여러 조건의 표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정 조건을 계속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고 이게 거짓일 때 elif도 한번 검사하고, 이게 또 거짓이면 elif 또 검사하고, 이것도 거짓이면 쭉쭉쭉 내려가서 다 거짓일 때 els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제한 없이 이런 식으로 순서도로 보자면 시작, 입력해서 조건문 거쳐서 이게 거짓일 때 한 번 더 검사하고, 이것 또한 거짓일 때 또 검사하고, 쭉쭉쭉 해서 다 거짓이면 else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f문을 한 줄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줄여 쓰는 표현들이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if문을 한 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를 한 줄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네, 파켓이 이런 리스트가 있고, 머니가 파켓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아니면 카드를 꺼내라 라는 게 출력되도록 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는 패스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막 길게 쓰려니까 약간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좀 줄여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합니다. 이 패스를 이 콜론으로 어차피 구분이 되니까 패스를 바로 뒤에 이렇게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lse마저도 이 콜론이 있으니까 이 뒤에 바로 이렇게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굳이 이런 들여쓰기나 이렇게 다음 줄로 안 하고도 바로 이렇게 한 줄 표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f 한 줄, else 한 줄로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머니가 있기 때문에 패스로 갔고, 이 머니를 지워서 이걸 false로 만들면 카드를 꺼내라가 출력이 되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거는 오히려 좀 구분이 어려워서 두 줄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굳이 좀 줄여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다는 그냥 간단한 팁 하나 전해드립니다. 실용적이진 않고 패션 코딩이죠. 패션 코딩. 약간 지적 허영심 같은 거고, 기능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패션 코딩을 좀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두 줄로 씌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건부 표현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줄여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연산자 이런 이름으로 다른 식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파이썬에서 쓰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코어가 60점 이상일 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줄여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패션 코딩이긴 합니다.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을 때 스코어가 60점 이상인가? 라고 묻고, 이 100이니까 이상이니까 success라는 메시지가 들어가서 success를 출력하는, 네, 이런 코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false면 failure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줄여 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여 쓰려면 조건부 표현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줄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같은 겁니다. 일단 참일 때 조건을 먼저 써요. 그러니까 참일 때 실행할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박아놓습니다. 그러면 참일 때 무조건 참이면 이렇게 된다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써요. if 하고 조건을 한 다음에 거짓일 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참, 조건, 얘는 거짓. 네, 이렇게 쓰면 이것도 패션 코딩, 패션 코딩으로 그냥 참일 때 먼저 받고 조건 쓰고 거짓 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뽐내고 싶을 때 이런 코드로 좀 멋있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굳이 두 줄, 세 줄, 네 줄로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예를 들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카라티 입을 때 깃 세워 입는 사람들, 세워 입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 통해서 이제 if문의 좀 패션 코딩까지도 배워봤습니다. 이제 조건문 한번 쫙 다 배워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왜냐면 그냥 조건을 검사해서 true, false로 나눠진다. 조건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네, 이런 거를 다루는 구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2장 배울 때 자료형의 참과 거짓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어떤 값이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 이런 것들을 쭉 배웠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 더 보자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if a라는 자리가 true면은 이게 출력되고 false면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a가 파이썬이다? 라고 하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보다는 이건 그냥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나? 라고 오류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행해보면 오류가 안 나고 이게 참입니다 라고 잘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어떤 게 값이 있는 그 문자열 자료형은 참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써도 이게 참입니다가 출력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이 빈 문자열이면 어떻게 되냐? 빈 문자열이면 이게 그 참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굳이 else를 붙이자면 이렇게 else를 붙이자면 거짓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있을 때 참, 없을 때 거짓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게 얘는 그 불 자료형이 아닌데도 이렇게 참 거짓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뭐 값이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튜플도 마찬가지고 숫자도 마찬가지고 숫자는 0일 때만 거짓이고 0보다 크면은 어떤 값이 있으면 참이 됩니다. 그리고 난일 때 거짓. 지난 시간에 조건문을 몰랐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요. 뒤에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건문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반복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중에 while문이 있고 for문이 있어요. 크게. 그래서 while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10번 찍는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나무를 10번 찍는다는 거는 어떤 거를 10번 반복해야 될 때 프로그래밍에서 표현한다면 한 줄씩 한 줄씩 찍게 되면 나무 찍기 코드 작성하고 또 첫 번째 나무 찍기 두 번째 작성하고 쭉쭉쭉 해서 10줄을 막 작성하느니 이러면은 좀 비효율적이겠죠. 만약에 막 10,000번씩 반복하고 이런 작업도 있을 텐데 그걸 한 줄 한 줄 코딩한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반복문의 표현입니다. while문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우 while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while문을 반복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while문의 기본 구조이다. while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바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 while문이 어떤 구조냐?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시작을 해서 먼저 찍은 횟수가 10보다 더 작은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0보다 안 작네 하면은 나무를 일단 한번 찍습니다. 그러면 찍은 횟수를 처음에 0이었는데 얘를 1로 올려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1이 됐으니까 찍은 횟수가 아직도 10이 안 넘었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리고 2가 돼서 들어와도 아직도 안 찍었으니까 또 3으로 올라가고 또 찍은 횟수 다시 들어왔을 때 또 안 넘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4로 올라가고 5로 올라가고 쭉 반복된 다음에 찍은 횟수가 6, 7, 8, 9까지 돼서 들어가고 남을 한 번 더 찍어서 이게 10이 되면 이제는 이 조건이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즉 어떤 조건을 놓고 이거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여기 들어가고요. while 뒤에. 그리고 수행할 문장. 얘를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하다가 이 조건이 이제 false가 되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거를 만약 스크래치가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찍은 횟수가 10번 미만일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와일문을 걸어놓고 찍은 횟수를 하나씩 올려주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찍습니다. 나무 찍기, 나무 찍기, 나무 찍기 하면서 계속 찍다가 이게 총 찍은 횟수가 10이 되면 이거를 빠져나가서 종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while문, 그 나무 찍기 예제입니다. 트리 히트 처음에는 0번이죠. 왜냐면 나무를 아직 한 번도 안 찍었으니까. 그러면 while문을 쓰고 뒤에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이 안에 있는 코드를 계속 반복 실행하는 겁니다. 트리 히트가 처음에 0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트리 히트를 찍어주고 그 트리 히트를 1 올려주고 그러면 나무 찍은 횟수가 1 올라가고 이거는 그 포매팅이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나무를 1번 찍었습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트리 히트가 10이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기 굉장히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실행을 해보면 너무 빨리 돼요. 나무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넘어갑니다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VS 코드에서는 디버깅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점을 찍으면 1, 2, 3, 4, 5, 6 적혀있는 이 코드 라인 옆에 이렇게 빨간 점이 있습니다. 이 빨간 점을 찍으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서 멈출 수가 있는데요. 코드 실행을. 이거를 걸어놓고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 그 런에서 스타트 디버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파일을 누르면 네, 디버깅 모드가 켜집니다. 그래서 디버깅 모드가 어떤 거냐, 한 줄씩 한 줄씩 어떻게 어떤 게 실행되는지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하면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흘러갑니다. 스텝 오버. 한 줄을 누르면 이제 트리 히트가 0이라는 거를 선언했을 때 이렇게 트리 히트가 0이 됐죠. 이 while 조건을 통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트리 히트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를 했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고요. 다음 줄로 넘어가서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이제 트리 hit이 1로 올라갑니다. 트리 hit은 트리 hit 더하기 1 이렇게 더해서 넣는다 개념이었죠. 그래서 1이 됐고 그러면 이 나무를 몇 번 찍었습니다 해서 이 1이 여기 들어가서 나무를 한 번 찍었습니다가 아래에 출력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if문을 지나갔는데 얘는 조건을 만족을 안 하죠. 왜냐하면 10이랑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1이니까 10이랑 같지 않죠. 그래서 얘는 실행이 안 되고 코드가 끝났는데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제 다시 여기로 왔고요. 그럼 트리는 트리 hit 더하기 1 하면은 이 숫자가 2로 변하죠. 2로 변했고 다음 이 구문을 출력해보면 트리 hit이 2니까 나무를 2번 찍었습니다.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if문을 또 여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어떻게 코드가 흘러가는지 디버깅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직관적으로 와닿죠.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래서 이 조건을 계속 이렇게 반복문을 돌다가 나무 찍기가 이제 9번이 되고 이제 9번째에 마찬가지로 이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갔고 트리 hit을 1 올려주면 그때는 이제 10이 돼버렸죠. 트리 hit이 한 줄 더 가면 이제 이 if 조건문 안쪽에 트리 hit이 10이랑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이 트리 hit이 10이랑 같죠. 그럼 이 조건이 이제 처음으로 true가 됩니다. 네, true가 되기 때문에 다음 줄 실행해보면 네, 이 안쪽에 나무가 넘어갑니다가 실행이 처음으로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이 트리 hit이 10이죠. 지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것까지가 출력됐고 다시 올라갔을 때 맨 위에서 지금 트리 hit이 10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false가 되죠. 왜냐하면 부등호가 이렇게 등호가 없이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false라서 프로그램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구문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런의 스타트 디버깅을 통해서 한 줄씩 한 줄씩 찍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버깅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디버깅이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하면서 버그를 찾는 과정인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약간 또 지적 허영심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왜 디버깅이냐, 버그가 왜 버그냐를 보면은 옛날 컴퓨터들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이 컴퓨터실에 벌레가 들어와서 막 벌레가 여기 낑기게 되면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컴퓨터가 동작을 안 합니다. 여기에서 버그를, 즉 진짜 벌레가 버그잖아요. 그래서 벌레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얘 때문이다 하고 버그를 떼어내가지고 이게 최초의 버그를 찾아서 디버깅을 한 이 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프로 버그 붙여놨죠. 아이씨 얘 때문에 지금 코드가 동작 안 했어 라고 하고 이 버그를 잡아놨는데 네, 이런 버그를 잡는 과정에서 유래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 안 될 때
아 이게 어디서 오류가 있지 하고 한 줄씩 탐색하는 이런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적 허영심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while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익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약간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 보면 트릿 더하기 1 이런 거 있죠. 그래서 1을 더해서 다시 트릿에 넣어주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좀 줄일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굳이 두 번 안 쓰고 플러스는 1 이렇게 쓰면 아까 이 표현이랑 같은 겁니다. 이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넣어준다. 이 표현을 줄여서 플러스는 1이라고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거. 그 반대로도 있어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는을 쓰면 트릿은 트릿 마이너스 1 이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랑 이거랑 같다 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언어에서는 사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도 쓰거든요. 1 올려주는 거.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플러스는 1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디버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디버깅으로 보는 게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 만들기 이것도 한번 그냥 빠르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프롬프트라는 걸 써주고 이 여러 줄 표현할 때 이거 기억나시죠? 큰 따옴표 3개로 감싸면 이런 띄어쓰기, 들여쓰기까지 다 포함돼서 스트링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가 있고 이 프롬프트를 여기에 출력을 해주는 용이죠. 얘는 그냥 사실 메시지 그냥 보여주려고 쓰는 겁니다. 넘버가 0이라고 처음에 초기 값을 정해주고 이게 넘버가 4랑 같은지를 계속 검사를 해서 이 안에 while 안에 있는 구문이 true라면 반복적으로 이게 실행이 될 텐데 처음에 0이니까 얘가 계속 반복 실행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구문이. int라고 쓰고 이건 숫자형 자료 변환이고 input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건 input이라는 함수는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유저의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서 보면은 프린트로 이 프롬프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유저의 인풋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여기 인풋을 뭐 1이라고 입력하면 이 넘버가 1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게 반복이 됩니다. while문이. 그래서 2라고 입력해도 반복이 되고 3이라고 해도 반복되고 4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제서야 종료가 됩니다. 왜냐면 이 4라는 게 넘버에 들어가게 되면 4랑 같지 않다가 이게 false가 돼버리죠. 이거를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 예제까지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막 CLI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따라서 1일 때는 어떻게 하고 2일 때는 어떻게 하고 3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4일 때는 프로그램 종류 이런 거를 여러 조건식을 여러 개 써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문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강제로 빠져나가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while문은 조건문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중간에 빠져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커피 자판기 안에 커피가 충분히 있을 때는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죠. 자판기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이제 커피가 얼마나 남았는지 검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커피가 다 떨어졌는데 동전을 먹고 커피가 없는데도 막 주려고 하면 안 되니까. 만약 커피가 다 떨어졌다면 돈을 아무리 넣더라도 판매 중지라는 문구가 뜨도록 만드는 것이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디버깅을 통해서 한 줄씩 보면 좋겠죠. 그래서 디버깅을 보려면 첫 번째 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첫 번째 줄부터 걸려서 이제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디버깅을 하면은 디버깅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줄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커피는 10이에요. 머니는 30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피 10, 머니 400 들어갔죠. 그 다음에 while 머니일 때 이것도 그 자료형의 참과 거짓에서 머니는 숫자인데 어떻게 참과 거짓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머니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형은 참과 거짓인 속성이 있습니다. 즉 머니가 숫자가 1보다 큰 어떤 숫자라면 이거는 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0일 때 거짓이라고 봅니다. 즉 여기에 머니가 지금 300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는 거는 300이기 때문에 얘는 참입니다. 그래서 여기 while에 true가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while true이기 때문에 이 true일 때 안에 있는 게 실행되죠. 음수도 거짓으로 보나요?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if -1 0만 거짓입니다. 0만 거짓이고 마이너스 1도 true로 봐서 이 프린트 참이 됐죠. 그러면 다시 이 while money 이 숫자가 0일 때만 거짓입니다. 그럼 0이면은 거짓인데 0이 아니죠. 300이죠. 그러면 true니까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프린트 돈을 받았으니 커피를 줍니다. 요거를 출력을 해줬죠. 그 다음에 커피는 커피 마이너스 1. 커피가 처음에 10이었다가 하나 줄어듭니다. 즉 커피 한 잔을 준 거죠. 그 다음에 남은 커피의 양은 지금 9로 줄었으니까 남은 커피의 양은 9개입니다가 출력이 됐죠. 그리고 if 커피는 0이랑 같은가? 를 검사했을 때 얘는 커피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걸 조건을 만족 안 해서 이 안에 있는 거는 안 실행하고 그냥 다시 반복됩니다. while money를 하고 돈을 받았으니 또 커피를 주는데 그럼 커피를 또 하나 깎죠. 그러면 9에서 8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커피의 양은 8개입니다가 뜨고 이렇게 쭉쭉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커피가 또 닳고 얘는 계속 무한이죠. 공짜로 뽑고 있어요. 돈은 깎이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쭉 반복을 해주다가 커피가 한 잔이 남았고 이거를 돈을 마지막으로 받았으니 커피를 준 다음에 이제 커피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커피가 드디어 0이 됐습니다. 커피가 0이 됐으니 커피는 0인가? 이게 처음으로 이제 true가 됩니다. 이 조건이 처음에 true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이 안쪽 구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 커피가 다 떨어졌습니다. 판매를 중지합니다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죠. 브레이크의 기능은 while문이 아무리 계속 반복되더라도 이 브레이크를 만나자마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만나고 다음 문장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브레이크 다음에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이 조건문 안쪽을 빠져나가서 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이 조건은 아직 머니는 300이어서 계속 무한 반복을 해야 되지만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이런 코드가 브레이크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디버깅을 돌리면서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는 거 이걸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ile문은 안쪽에 있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if문을 만나서 브레이크 즉 깨부시는 거잖아요. while문 조건문 안쪽에 브레이크가 있으면 이걸 깨부시고 나와서 이 다음 아래쪽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디버깅을 걸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걸면은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피는 10이고 이 while문이 true니까 이 안쪽이 무한 반복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무한 반복될 때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생각하면 이 브레이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빠져나가겠구나를 좀 생각한 다음에 한번 디버깅을 돌리면 어떤 식으로 이 코드가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실행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코드를 볼게요. 자, 한 줄 실행하면 일단 커피가 10이라고 생깁니다. 또 한 줄 실행하면 while true니까 이 안에 갇힌 겁니다. 즉, 이 while true 안쪽에 들여쓰기 된 이 구문을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만약 없었다면 이 코드가 평생 컴퓨터 막 망가질 동안 계속 실행이 될 텐데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줄 또 실행을 해볼게요. 머니는 돈을 넣어주세요 라고 인풋을 받으니까 여기 깜빡깜빡하면서 인풋이라는 게 이제 그 유저의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럼 유저의 입력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머니를 뭐 600원 이렇게 넣어볼게요. 돈을 넣어주세요. 600을 입력했기 때문에 600이 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머니가 600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코드를 보겠습니다. 머니가 300인가? 라고 했을 때 얘가 300이 아니죠. 600이니까 거짓이 돼서 이 조건으로 갑니다. elif를 검사해서 그럼 이번에는 머니가 300원보다 큰가? 라고 했을 때 크죠. 지금 600이라. 거스름돈을 주고 커피를 줍니다. 라고 하면서 머니에서 300원을 깎고 왜냐하면 머니가 지금 600원이니까 300원을 깎은 다음에 거스름돈을 지금 300원을 줘야겠죠. 왜냐면 커피 가격이 300원이니까 이 거스름돈 주고 커피를 한 잔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됩니다. 600원을 넣었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뽑고 이제 돌아왔는데 맨 첫 번째 줄이 다시 돈을 넣어주세요잖아요. 그래서 다시 돈을 그러면 이번에는 막 300원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f money가 300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게 true가 되죠. 그래서 얘는 거스름돈 없이 그냥 커피를 주고 커피가 하나 감소돼서 이제 8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반복문 안쪽에 얘를 계속 돌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들어왔고요. 이제 돈을 넣어주세요 해서 또 넣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막 301원이라고 하면 거스름돈 1원을 주겠죠. 왜냐면 커피 가격이 300원이니까. 그래서 여기로 들어옵니다. 300원보다 크니? 라고 했을 때 머니에 300을 빼서 거스름돈을 주고 거스름돈 1을 주고 커피를 줍니다 해서 커피가 또 깎였죠. 그래서 이거를 무한 계속 반복하면 커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반복을 할 수 있겠죠. 뭐 아무리 큰 돈을 둬도 다 거슬러 주고 커피를 줍니다. 만약에 300원보다 적은 돈이면 어떻게 될까요? 200원을 넣으면
이거 조건, if문 처음 조건에 만족을 안 하죠. 그래서 elif로 갑니다. 그럼 elif 조건도 만족을 안 합니다. 왜냐면 200원이니까 얘보다 적죠. 그러면 else로 가서 돈을 다시 돌려주고 커피를 주지 않습니다. 즉 커피가 안 깎이고 커피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돈을 돌려주고 얘도 만족 안 하니까 다시 돈 넣는 그 첫 코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고 커피를 계속 깎아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커피가 하나 남았습니다. 자판기에 커피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커피 아까 줬으니까 다시 이 500원일 때 커피가 하나 깎였죠. 여기 들어와서 커피가 하나 깎여서 처음으로 0이 됐습니다. 커피가 처음으로 0이 됐기 때문에 if 커피는 0, 이 구문을 지나갈 때 이때 이게 참이 돼버려서 이제 안쪽 구문이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다 떨어졌습니다라는 거를 이때 처음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줄 실행해보면 브레이크를 만났죠.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이 while 반복문 이거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커피 자판기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할 텐데 이거를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해보시면서 좀 흐름을 익혀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while문 안에 있는 건 계속 무한 반복이다. 이 true가 됐다면. 그리고 if문, elif문 이거 있죠. 그래서 이 조건식을 검사해서 if가 0일 때는 브레이크문을 만나니까 브레이크 때는 또 빠져나간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while문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기 단원을 나가보겠습니다. 네, while문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패션 코딩 해놓으셨죠. 이거 이제 보면은 패션 코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직관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한 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이니까 이렇게 좀 두 줄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디버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처음에 A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얘를 반복할 텐데 그러면 A는 A 더하기 1을 해요. 그러면 이게 A가 처음에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표현 기억나시나요? 이게 나머지이거든요.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 다시 끄집어내서 이게 나머지라는 표현입니다.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 라는 건 짝수인 거랑 같은 거죠. 짝수라면은 continue를 만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짝수가 아니라면 그냥 밑에 쭉 실행돼서 프린트로 출력이 되겠죠. 그렇다는 거는 이걸 생각해보면 while문이 계속 반복되면서 A가 하나씩 증가할 텐데 짝수면 continue를 만나서 다시 올라가고 홀수만 프린트가 되니까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1로 시작해서 1, 짝수면 다시 올라가고 다음에 이제 홀수가 돼서 3이 찍히고 또 짝수니까 올라가고 5가 찍히고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13579가 출력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짝수일 때는 continue를 만나니까 이 continue를 만날 때는 이렇게 while문 처음으로 돌려주는 코드입니다. 즉 이 아래쪽 거는 실행이 안 되고 continue 때문에 위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런의 스타트 디버깅을 통해서 한 줄씩 한 줄씩 보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빠르게 볼까요? A가 처음에 0이면 A가 처음에 0이고 1을 더해줬을 때 A가 1이 됐을 때 if 이 조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 아니죠. 1이죠. 나머지는. 그래서 얘를 false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1이 찍혔고요. 그 다음에 다시 A가 1 증가해서 2가 됐어요. 그러면 if문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가? 라고 하면 2니까 0이죠. 나머지가. 그래서 continue가 실행이 됩니다. continue를 만났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continue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프린트가 실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쭉쭉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홀수기 때문에 이걸 조건을 만족 안 하고 프린트가 찍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1, 3이 찍히고 또 짝수 넘어가고 5가 찍히고 또 짝수 넘어가고 7이 찍히고 짝수 넘어가고 9가 찍히고 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다가 이제 이 조건을 false가 될 때는 이 반복문 자체가 종료가 되겠죠. 반복문 자체가 종료되기 때문에 빠져나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VS 코드 좋은 점이 하나의 조건문 안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었다 닫았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막 이렇게 되면은 요 구분에서 이렇게 while문만 따로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코드 길어지면 이런 것도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continue를 쓰면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continue랑 패스가 들어갔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면은 지나갑니다. 다시 여기로 안 가고 원래대로 실행해요. 그렇다는 거는 패스를 쓴다면은 그냥 다 실행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이 다 찍힙니다. 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없이 그냥 쭉 실행이 되기 때문에 for나 while문을 2, 3중으로 사용 시 continue. 그거는 가장 가까운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while문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한 while문은 이 while문 바깥에 계속 while문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while문 이 하나의 while문 안쪽에서 요거죠. 그럼 요거 안에서 돕니다. continue는 이 한 while문 안에서 돌지 바깥에 또 큰 while문이 있다고 해서 이 바깥까지 가진 않고요. 가장 가까운 데로 갑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브레이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한 루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while true고 아래에 있는 조건 중에 뭐 브레이크니 이런 게 없고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걸 실행했을 때 계속 출력이 됩니다. 지금 막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 스크롤을 막 올려도 무한 반복으로 계속 지금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컨트롤 C를 하면 이게 강제로 인터럽을 막 걸어서 강제로 종료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키보드 인터럽을 걸어서 오류를 발생시켜서 종료를 했는데 계속 돌아가는 게 이제 while true 이런 무한 반복 코드가 되면은 계속 컴퓨터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 C를 눌러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뭐 실전 코드에서 이렇게 쓰면은 정말 무한 반복이 되는 거고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추가해 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냥 근데 무한 실행할 프로그램이면 뭐 이렇게 돌려도 되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한 루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프로그램은 무한 루프를 돌긴 하겠죠. 왜냐면 계속 켜져 있으려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되고 계속 돌아가긴 해야 되니까. 근데 종료 조건은 주겠죠. 예를 들어 X 표시를 누르면 프로그램 종료가 된다. 뭐 이런 거를 추가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while문을 다 배워봤습니다. 송경호님, 의도적으로 무한 루프를 돌리다가 메모리 이슈로 터질 때 있던데 메모리 누수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메모리 누수가 안 되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처음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조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무한 루프를 실행한 동안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객체를 계속 생성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프린트문이어서 괜찮았는데 무한 루프 안에 변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걸 막 추가하면은 안 되겠죠. 데이터 계속 커지는 구조, 어펜드 이런 거 있잖아요. 어펜드로 계속 추가할 때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방지하려면 객체를 적절하게 삭제를 해줍니다. 오브젝트 새로 생기면 지워줘요. 무한 루프 안에서 생기면 지워주고 생기면 지워주고 하면 문제는 없겠죠. 구조도 최적화하면 좋다고 합니다. 파이썬이 이게 가비지 컬렉터라고 내부적으로 변수 이렇게 관리해주는 게 있죠. 안 쓰는 건 지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거겠죠. 이게 표현을 조금 달리하자면 이런 표현. 그러니까 A가 안녕이 있는데 이거를 A.append 이거를 계속 append 해주면 리스트가 무한정 늘어나겠잖아요. 아니 계속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류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류 날까봐 껐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히 뭐 안녕을 한 다음에 뭐 얘를 클리어를 해주거나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말이었겠습니다. 네, 이러면 메모리 지금 엄청 커졌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이제 메모리 누수 문제까지도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문을 나가 보겠습니다. 네, 파이썬의 직관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문이라고 합니다. while문과 비슷한 반복문이지만 포문은 문장 구조가 한눈에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문이 좀 더 파악하기가 편리합니다. 좀 더 쉽게 되어 있어요. 포문을 잘 사용하면 프로그래밍이 즐거워질 것이다. 네, 포문의 기본 구조 in이라는 걸 쓰고요. for 키워드 뒤에 변수를 쓰고 in 뒤에 리스트, 튜플, 문자열과 같은 값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뒤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안에 수행할 반복할 문장을 적어주는데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포문을 한번 볼게요. 테스트 리스트라는 거에 1, 2, 3라는 3개의 값이 들어있어요. 3개의 값이 들어있고 이제 포문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i라는 변수를 만들어줬고 변수가 상자의 개념이죠. 그리고 in이라는 키워드 뒤에 리스트가 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리스트에 있는 거를 하나씩 빼서 i에 담습니다. 포문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얘를 하나씩 빼서 i에 담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1을 빼서 i에 담았죠. 그런 다음에 이 프린트 i로 출력하면 처음에 1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을 하고 끝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는 2를 가져와서 i에 담고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를 가져와서 담고 또 출력을 하기 때문에 3가 출력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1, 2, 3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i에 담겨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려면 마찬가지로 디버깅을 해보면
볼 수가 있겠죠. 네, 1, 2, 3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폼은 한 번 실행하면 여기서 첫 번째 것부터 빼옵니다. 네, 그럼 i가 1이 됩니다. 여기서 이거 처음부터 빼왔기 때문에 i가 1이에요. 그러면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1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테스트 리스트에 두 번째 2를 빼옵니다. 그래서 2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빼오겠죠. 이걸 출력해서 3가 됩니다. 즉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인 뒤에 있는 이 어떤 리스트나 뭐 튜플이나 뭐 문자열이 있을 때 그거를 다 쪼개서 하나씩 가져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같은 거는 이렇게 쭉 있으면 하나씩 빼와서 넣고 출력하고 또 넣고 출력하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이게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폼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직관적이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 리스트를 하나씩 빼오면서 반복한다라는 의미니까 코드를 보면 while문보다 좀 더 단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포문의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에는 각각 이 0번째, 1번째, 2번째에 튜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튜플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in하고 그 A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폼은 안쪽에 변수가 있고요. A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거는 하나씩 뽑아서 넣는다니까 first, last가 있고 in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1,2를 가져와서 얘를 이렇게 하나씩 넣고 2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등호가 계속 얘가 바꿔가면서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디버깅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A라는 걸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만납니다. 그러면 A라는 값이 이제 이 리스트니까 여기서 하나씩 빼오는 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걸 빼오면 뭘 빼올까요? 이 1, 여기 있는 0번째 있는 이 튜플을 빼옵니다. 그 이전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A, B가 있으면 이렇게 각각 할당된다고 말씀드렸었죠. A는 1이고 B는 2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 2를 지금 빼왔으니까 처음에는 1, 2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first가 1이 되고 last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더해주면 3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3, 4가 여기 들어가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first는 3이 되고 last는 4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7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폼을 만났으니 이제 마지막 거 5, 6을 뽑아오겠죠. 뽑아와서 first, last에 넣어주면 5, 6을 더해준 결과가 11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A를 다 돌았기 때문에 종료가 돼서 포문을 빠져나옵니다. 샤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포문하고 while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용도가 좀 다릅니다. 포문은 어떤 뭐 리스트나 뭐 문자열이나 튜플이나 이런 여러 개 자료가 담긴 것을 하나씩 뽑아와서 쓸 때 그때 포문을 쓰고요. while문은 아까 뭐 커피 예제나 뭐나 이런 거 봤듯이 어떤 상황을 그냥 주어지고 계속 반복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그걸 뭐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틀어질 때 끝나거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while문입니다. 즉 for문은 어떤 리스트를 돌 때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리스트를 하나씩 쓸 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휴고님, for 변수를 정해줄 때 A 변수값 형식 맞게 변수를 지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냥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냥 first라고만 써줄게요. 그럼 last가 없죠. 그렇다는 것은 이 first라는 변수 하나에 튜플이 그냥 그대로 담기겠죠. 그래서 튜플이 이렇게 네, 튜플이 하나씩 뽑아져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맞춘다는 건 이 모양대로 굳이 나눠주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그러면 이제 first, second를 둘 다 담아서 이렇게 하나씩 뭐 뽑아줄 수가 있겠죠. 뽑아낼 때 while 이렇게 이해되나요? 뽑아낼 때는 for문이죠. 그러니까 for문 이렇게 여러 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하나씩 뽑으려면은 for문을 쓰고 무한 반복하면은 while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변수 정의를 안 해줍니다. 스는 뭔가 기본 변수를 정의를 시작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바로 변수를 만들자마자 여기서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실질적인 예시를 한번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포문을 어떻게 쓰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marks라는 변수에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담아놨습니다. 90, 25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점수에 따라서 몇 번 학생이 합격입니다. 이거를 표시해주고 싶어요. 즉 얘는 그 0번 학생인데 0번 학생이라고 나오면 이상하니까 플러스 1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번 학생부터 시작하도록 얘는 만들어준 거고, 즉 학생이 지금 둘, 셋, 넷, 5명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학생이 5명 있으면 이 학생 중에 하나씩 뽑아서 학생들을, 이 점수가 예를 들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합격 60점 이상이니까, 얘는 불합격, 얘는 합격, 얘는 불합격, 얘는 합격,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지금 보면서 하나씩 했는데, 이 과정을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먼저 해보면 1번 학생은 합격, 지금 1번 학생 합격, 2번 불합격, 3번 합격, 4번 불합격, 5번 합격,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그 디버깅 걸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막스라는 거에 점수들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붙여줄 번호죠. 일단 0번인데 이걸 1 더해서 1번 학생으로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넘버가 지금 0이었다가 처음에 1이 됐습니다. 들어가서 마크 처음에 1번이 90점 하나씩 뽑아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마크는 90입니다. 왜냐? 이 폼은 여기서 하나씩 뽑아오는 거죠. 하나씩 뽑아서 지금은 9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1번 학생은 90점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1번 학생은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됐습니다. 넘어가서 마크 이제 두 번째를 거쳤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끝났고 두 번째 거 뽑아서 마크에 넣은 거죠. 여기 마크 두 번째 거 뽑아서 넣은 다음에 다음 구문이 실행돼서 이번엔 25점이에요. 그러면 이 구문을 만족 안 하니까 else가 되겠죠. else로 이동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2번 학생은 불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뽑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67이죠. 뽑아왔고 67은 또 넘으니까 이상이니까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뽑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돌려서 실행을 해보시면 언제 합격, 언제 불합격이 왜 표시가 되는지, 그리고 포문을 언제 쓰는지 이렇게 하나씩 뽑아올 때 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실습을 하셨으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or문과 continue문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for문도 반복문이다 보니까 continue가 있고 break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막스의 점수들이 쭉 담겨 있고 그 학생들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브레이크 포인트를 처음에 걸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막스를 정의해 놨고요. 이 폼은 이게 핵심이죠. 하나씩 뽑아온다. 즉 처음에는 90을 뽑아오겠죠. 마크가 90으로 시작합니다. 리스트를 다 쓸 때까지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넘버는 1번부터 시작하려고 이렇게 해놨고, 그러면 마크가 60점 이하인가를 봤을 때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 학생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뽑아오는 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25니까 25를 뽑아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마크가 25니까 그 60점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티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컨티뉴를 만나면 이전과 똑같습니다. while문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즉 이 아래쪽에 있는 프린트문을 실행 안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보면은 실행을 해보면 컨티뉴를 만나서 아래쪽을 실행 안 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 소진을 했으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for는 그냥 다 소진하는 개념입니다. 이 리스트가 있으면 하나씩 돌면서 다 쓰면은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for문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range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는 뭔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범위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냥 실행을 하면 이렇게 range가 나오는데, 이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1, 2, 3, 4 해서 쭉쭉쭉 해서 막 100까지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걸 쓰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range라고 쓰고 1부터 100까지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은 range로 한 번에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하신 다음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add가 처음에 0이에요. 근데 range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거랑 같냐면, 이것도 그 이상 미만, 그 슬라이싱 할 때처럼 1 이상 11 미만입니다. 즉 그 부등식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상 요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뽑아 쓸 수 있는 레인지를 만들어줍니다. 한번 디버깅으로 또 하나씩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레인지에서 뽑아오니까 1부터 뽑아옵니다. 그러면 i가 지금 1이죠. 그래서 0 더하기 1 해서 add가 1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는 2를 뽑아옵니다. 즉 레인지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 쭉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뽑아오는 거라 1씩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i가 지금 계속 1씩 증가하고 add는 그 i 값이 계속 더해져서 1 더하기 3,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쭉쭉 더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지금 1씩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레인지를 쓰는 이유는 리스트를 쭉 길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레인지로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for문이랑 같이 많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걸 쓰면 최종 55가 되는 이유가 1부터 순서대로 10까지 뽑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구단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중 포문이 나옵니다.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는 그런 코드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반복문이 2개가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하나씩 실행을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문 안에 이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가 뭐든지 간에 일단 2부터 10까지니까 콤마 점점점점 해서 9까지가 반복되는 거겠죠. 레인지로 보면은 2부터 9까지 하나씩 뽑아와서 i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안쪽에 있는 포문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안에 프린트 요 문장을 J도 하나씩 뽑아와서 1부터 땡땡땡 해서 9까지 중에 하나씩 뽑아와서 J에 넣은 다음에 이걸 출력하고 반복하는 이 코드가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디버깅을 통해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i에 2가 담깁니다. 이거는 어떻게 담겼을까요? 레인지니까 2부터 9까지잖아요. 10 미만이니까. 그럼 처음 거인 2가 지금 i에 담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 반복문으로 들어갔죠. J에는 처음에 1이 담깁니다. 왜냐면 이렇게 뽑아온 거니까. 여기서 레인지에서 1부터 뽑아왔으니까 J는 1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프린트 2 곱하기 1을 하니까 2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AND 이거는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냥 띄어쓰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 줄씩 아래로 프린트 할 때마다 내려가잖아요. 네, AND는 어떤 기능이냐면 그냥 한 줄씩 내려가는 걸 방지하고 그냥 띄어쓰기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보면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레인지의 다음 값인 2를 가져와서 이제 J가 원래 1이었는데 이렇게 2로 바뀌었죠. 그래서 2로 가져와서 이번엔 2 곱하기 1이 돼서 또 4를 출력합니다. 근데 왜 여기를 못 빠져나가냐? 왜냐면 얘도 반복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소진한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걸 실행할 수 있겠죠.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한 반복됩니다. 이 레인지를 다 소진할 때까지 실행해보면 계속 이 안에가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서 그래서 18까지 가고 이제 9가 마지막이죠. J는 9가 마지막입니다. 여기 안쪽 부분은 9까지 땡겨온 다음에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땡겨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반복문이 종료되면서 처음으로 이 프린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한 줄을 띄워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빈 문자열을 출력했고 한 줄을 띄워준다. 즉 쭉 써주고 한 줄을 내려줍니다. 네,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갔죠. 다시 처음 이걸 만나서 2를 아까 뽑아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값인 3이죠. 3을 뽑아와서 이제 i에 넣어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실행을 해보면 J는 또 다시 이제 1부터 시작하죠. 다시 이게 다 종료된 다음에 또 다시 들어온 거니까 J가 다시 만난 겁니다. 이제 1부터 하나씩 뽑아오겠죠. 그래서 1 뽑고 그러면 1 곱하기 3 돼서 그러니까 3 곱하기 1 돼서 3이 나왔고 다음에 2를 뽑아왔으니까 3 곱하기 2 돼서 6이 나왔고 3 뽑아왔으니까 3 곱하기 3이 돼서 9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쭉 안쪽에 있는 게 반복이 됩니다. 쭉 반복돼서 마찬가지로 9가 나온 다음에는 이 포문을 이제는 빠져나옵니다. 그 프린트를 만나서 다시 한 줄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에서 뽑아오는 게 3까지 뽑아왔으니 4를 뽑아와서 i에 넣겠죠. 4가 되고 마찬가지로 다시 안쪽 포문을 만나서 이 안에 레인지를 소진할 때까지 돕니다. 그래서 쭉 돌고 마찬가지로 9까지 돈 다음에 더 이상 이제 포문에 뽑아올 값이 없으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서 프린트가 출력되고 한 줄 띄워주고 그 다음에 다음 i 값인 5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반복이 되면 9구단이 계속 찍히겠죠. 그럼 바깥쪽 포문인 i가 다 소진될 때까지 그러면 이 10 미만이니까 9가 마지막 범위죠. 그래서 9단까지 이렇게 쭉 출력이 된 다음에 만나고 이제 다시 첫 번째 줄로 돌아왔을 때 이 레인지 값이 다 소진이 됐어요. 이미 9까지 다 썼고 10 미만이니까 10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코드가 드디어 모든 반복문을 마치고 종료가 됩니다. 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포문이 2개여서 이거를 디버깅을 걸면서 한 줄 한 줄씩 보다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포문은 이 레인지에 있는 이 범위를 다 하나씩 뽑아가면서 다 소진을 하면 이제 포문을 빠져나가서 종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보는 거를 이렇게 표로 그리셔도 좋은데 이거는 디버깅을 찍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프린트 뒤에 AND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프린트라고 쓰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 그냥 순서적으로 뽑아내서 이렇게 쭉 엔터를 친 상태로 쭉 뽑아주게 돼요. 즉 프린트가 기본적으로 그 엔터 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줄바꿈 문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두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이 줄바꿈 문자를 기본적으로 프린트 함수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뒤에 변수 중에 AND라는 거를 추가해서 여기에 AND 즉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랑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거랑 똑같은데 이 자리에 이 한 줄 띄워주는 거 대신에 뭐 띄어쓰기를 추가하겠다 라고 하면 출력을 해보면 이제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추가돼서 한 줄로 쭉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줄바꿈 문자가 원래 기본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띄어쓰기로 넣어주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뭐 좀 더 복잡하면 to the 막 이런 거 붙이면은 1 to the, 2 to the, 3 to the, 4 to the, 5 to the에 쭉 나가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end 프린트 하고 나서 뒤에 쓸 걸 하나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프린트를 하면은 왜 한 줄 내려가죠? 라고 하면은 이게 한 줄 내리는 명령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쓰지만 한 줄 내리기 때문에 1 to the, 2 to the 한 줄 내리고 3 to the가 하는 게 이게 한 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end는 그냥 뒤에 붙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9구단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패션 코딩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또 패션 코딩 한번 배워줘야 이제 어디 가서 좀 코딩 좀 멋있게 쓴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리스트 컴프리hen션 실전에서 아예 안 써도 되지만 네, 그냥 패션을 위해서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네, 리스트 컴프리hen션은 또 줄여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멋있게 줄일 수 있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딱 봐도 좀 길어요. 이게 어떤 거냐, A라는 리스트가 있고 그러면 A가 사실상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뽑아서 num에 넣는 겁니다. 하나씩 뽑아서 num에 넣고 그거를 출력하는 건데 네, 결국에 여기 있는 걸 뽑아서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그 리절트에 담아주는 거죠. 이 리절트라는 리스트가 비어 있어요. num을 3을 곱해서 그거를 append 여기에 추가를 해주는 거니까 이 빈 리스트에 하나씩 3을 곱해서 3, 6, 9, 12가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돌면서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쓰면 너무 길어요. 좀 간략하게 써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 이렇게 멋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건부 표현식에서도 그랬지만 일단은 여기는 처음에 결과를 먼저 씁니다. num 곱하기 3을 넣을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num 곱하기 3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즉 for num 그 다음에 in a가 여기 뒤에 들어갔죠. 그렇다는 거는 num 곱하기 3을 일단 넣을 건데 이 num이 어떻게 나왔냐, a를 순회하면서 하나씩 뽑아서 num을 만들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한 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대괄호 리스트 안에 넣어줬죠.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 num 곱하기 3을 이 뒤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만들어서 넣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한 줄로 멋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코딩 하나 배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직관적이긴 하죠. 이렇게 num 곱하기 3을 써주고 이걸 결국 리스트에 담을 건데 이 num이 어디서 나왔어? 라고 하면 이 뒤에서 이런 조건을 통해 나왔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직관적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좀 더 긴 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 볼게요. 얘는 좀 더 긴 건데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멋있게 써진 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A가 1, 2, 3, 4가 있어요. 근데 이 리절트에는 num 곱하기 3을 넣을 거예요. 대충 이해는 가죠. 3 곱한 걸 넣을 거다 라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이 뒤에서 나옵니다.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조건이. 요거까지는 아까랑 똑같은데 if 조건을 또 추가를 해줬습니다. 최종 넣을 건 이겁니다. 근데 이 num이 어디서 왔냐? A라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아온 게 num인데 추가로 조건문을 걸어서 num이 2를 나눠서 나머지가 0일 때를 검사한다는 건 짝수인가를 보는 거죠. 짝수이면은 추가해서 3을 곱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6, 12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중에 짝수는 2, 4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고 4 곱하기 3은 10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 코딩을 봤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좀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리절트 아까 이 num이 3의 결과를 먼저 써주고 for문을 써주고 if문을 써줬잖아요. 이걸 풀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써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for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if문이 나오고 이렇게 append가 있는 거. 이거를 결과부터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패션 코딩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이 리절트는 어떻게 될까요?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일단은 xy를 리스트 안에 x 곱하기 y를 넣고 싶어요. 이것까지는 이해되시죠?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드냐, 뒤에 있는 걸로 만듭니다. 뒤에 요거랑 요거가 있죠. 그렇다는 건 요 순서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for문이 이게 먼저 쓰고 이걸 뒤에 쓰고 이런 거니까 얘를 풀어서 쓰면은 이걸 먼저 쓰고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result.append x 곱하기 y 요렇게 됩니다. 이거를 풀었으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보면 똑같이 나오죠. 이 표현이 이 표현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션 코딩도 있다. 조코딩님, 진짜 개발자들은 저렇게 하나하나 짜나요? 하나하나 짜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냥 잘 돼 있는 코드 있으면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패션 코딩까지 해서 포문까지 다 배워봤습니다. 네, 실제로 포문을 써도 되고 while문을 써도 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으니까 if, while, 포문을 다 잘 알아두시고 원하는 데 맞게 잘 쓰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장 프로그램의 구조를 쌓는다 제어문을 다 배워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3장 책이 있으신 분들은 3장 되시개 문제를 다 푸시면 되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위키독스 한번 쭉 실습해보고 복습하신 다음에 이 링크 들어와서 다 했다고 남겨주시면은 또 다음 주 라이브 때 스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경쟁이 덜 치열해집니다. 즉 스벅을 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아요 혹시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